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버블도 정치적 증여의 성격으로 태어났고 부동산 버블 폭파도 정치적 증여의 성격이다. 음주운전자 문지양 택시에 강제 탑승된 수도권 국민의 심리적 공황은 누가 달래주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부동산 뉴스를 볼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소급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각 부채 버블이 어떻게 생겨났나. 노무현 때 거의 전국을 들쑤셨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 전역을 들쑤셨습니다. 근데 실제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수자가 거의 왕과 후궁 관계에서 왕 정도로 숫자가 아주 적다는 사실,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맨날 부동산 뉴스는 막강한 수요층이 받치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는 적은 숫자의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계속 부동산 공급한다고 여기저기 지방에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매력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 왕이 찾을 만한 매력 있는 그 여성을 부동산으로 비교하면은 이미 정해졌다. 정해졌고 제한돼 있더라. 그런데 왕이 찾지 않을 것 같은 뻔한 동네에서 그러는 것도 다 왕이 찾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궁궐은 내 거야, 궁궐은 내 거야 하면서 궁궐이 자기 거란 전제로 뭐 이렇게 미래 가치를 매기고, 이런 식이죠. 부동산 가치 매기는 게. 노무현 정권 이후 아파트 신규 공급은 무조건 재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됐습니다. 기존 주택보다 비싸게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분모 종전자산보다 종후 자산, 새 주택이 비싸야만이 사업 가치가 나는 거죠. 아니 건설사가 자선사업도 아니고, 노태우 시절 때는 공급이 집값 인하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융자를 많이 끼기 때문에 공급도 융자도 많이 끼고, 게다가 재개발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보다 싼 가격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혁신도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혁신도시 공실투성이잖아요. 공실투성인데도 가격을 못 내리잖아요. 여기에 혁신도시에 비싸게 좋게 지어진 건물들 기존 주택보다 싸게만 내봐, 당장 사람들 차지. 그런데 싸게 못 내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잘 먹고 갑니다. 땅주인들도 비싸게 팔고, 잘 먹고 가요. 이를 매수해서 들어온 사람만 꼭지에서 사서 융자 끼고 개털 내더라. 이런데도 선전은 국가보증이요, 유럽 어디쯤 예쁜 도시 된다, 이런 광고가 나오죠. 설계 의도와 180도 다르게 나타났어도 결국 원래 설계는 부동산 개발이 특정 층한테 증여의 성격이었었죠. 재개발이 원래 노후주택지가 재개발이잖아요. 노후주택지가 더불어민주당 전통적인 지지표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노무현 때 흔했던 방식, 가장 달동네에서 그렇게 민주당 지지하는 층이 재개발이란 이유로 비싸게 그렇게 팔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부자가 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는 과정이 누군가에게 꼭 상투에 사서 대출 끼고 상투에 사게 한 가치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 달동네 사는 분들이
비싸게 그 자기 집을 파는 거하고 이게 이퀄이 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잘 사겠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무지막지한 대출을 안기고 하는 거를 하고 그 달동네에서 그 낡은 집을 비싸게 파는 거하고 같이 이퀄 되는 관계가 좀 안 좋은 거죠. 노무현 때 재개발은 철저하게 특정층 향후에 증여의 성격, 정치적 증여의 성격인데 자산 버블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무현보다는 아무래도 토건대왕 이명박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하는 식으로 유권자가 줄바꿔 탔죠. 이제 문재인 때는 그 표심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이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 반정이 일어나서 나고서도 초반에 민심 얻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 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좀 비정상적 과정이 있었어요. 사법심사가 중국 문명 쪽으로 비틀려지고 서구법제가 아니란 지적도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걸 덮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유권자의 마음을 살려고 부동산 그렇게 버블을 일으켰는데, 수도권 유권자들이 문재인 많이 좋아했잖아요. 수도권 집값 오르니까 어느 정도까지 세금 폭탄을 기쁘게 내드리자, 재앙아 내줄게, 쑥쑥 올라져서 고맙다 그랬는데, 이미 문재인 정권 시작하기 이전에 그 노무현 버블 때 생긴 비소비형 지출, 그거로 하우스 푸어로 꼭대기에 사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비소비형 지출이 그렇게 늘어나가지고 자영업이 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죠. 현대통화이론 비슷하게 한국 스타일의 MMT가 사실상 존재했죠. 돈은 건설사와 정경유착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지역도, 건설사 융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방위로 흐른다. 자산버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절대로 찾지 않을 건데 왕이 찾을 것 같다는 전제 조건으로 시골도 이거 서울 주민이 올 거야. 이거 지금 세종시가 딱 그쪽이죠. 그래서 자산과 이제 또 실물의 갭이 벌어집니다. 가치를 너무 올렸더니 실물 경제하고 어긋나요. 그래서 어긋나는 갭을 가계부채로 메우는데, 가계부채가 또 누군가의 소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부채로 받아먹은 돈으로 누군가의 또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자산이 또 그렇게 버블을 올리고, 그래서 또 버블을 올리면은 또 갭이 벌어지고, 갭이 벌어지면 부채를 쌓고, 부채를 쌓으면 자산이 확대되고, 한국 스타일의 MMT, 가계부채만 무제한 쌓으면서 그 최종적인 그것은 건설사 정경유착으로 시작해서 그 전방위로 흐른다. 그래서 최종 이익은 뭐 정부하고 대기업으로 가겠죠. 패닉 바잉하는 대깨문 30대는 정부가 그래도 상식이 있겠지 생각했을 겁니다. 이 흐름을 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 스스로 문재인이 깰까? 지금 문바들이 가격도 그렇게 내려간다고 그렇게 장담하는데, 근데 지금 디플레이션 안 가고 가격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융자 끼고 버블 올리면서 융자를 끼고 상투에 산 사람들이 융자를 갚는 과정 있잖아요. 융자를 갚으면은 누군가의 소득이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를 갚게 하는 순간 부동산 가격도 내려가고, 자산도 내려가고, 소비도 위축되고, 가격도 내려가고, 생산 고용 감소되고, 경기 침체 가속화. 그러니까 성장도 포기하고 가격을 내려가게 한다면은 문장은 결국 뭘 잘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하죠. 세금을 오지게 내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버블로 올려준 거, 그렇게 쉽게 그 버블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결국 뭘 잘한 거냐, 문장은. 그런 질문이 나올 만하죠. 일본의 디플레이션 입장은 그래도 용서할 만해요. 실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그 디플레이션은 꼭 갈 겁니다. 미친 증세하고 지지 유권자층 속 들어준다. 이제 융자를 잔뜩 끼고, 일본도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융자 끼고 땅을 많이 샀대요. 그런데 그게 그 이자 올리는 순간 그렇게 딱 그게 펑 터져버렸는데, 지금 거의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6.17과 7.10 대책에서 나왔잖아요.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틴다 하는데, 한국 사람들 심리가 버티다 못해서 조금 포기, 버티다 못해서 조금 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연말에 무너지고 3, 4월 달에 무너지고, 한 내년 여름쯤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역병은 이제 극복이 되지만, 중국 역병 이후로 큰 그 경제 침체가 오겠죠. 이게 모든 게 신종교인들의 그 원망풀이로 다른 사람들의 응어리를 심어주는 게 문제죠. 원래 중국 문명은 한이 순환된다. 누군가 권력진 사람은 한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이 그렇게 해야 된다. 아, 중국 윤리질서로 왜 대중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중국하고 교류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가, 중국의 4대 종속 속국 상태를 그리워하는 그 귀족들의 그 권력을 커지게 해주는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확실히 보여집니다. 융자가 끼어진 상태에서 자산법을 꺼지면 디플레이션 안 갈 방법이 없죠. 반드시 갑니다. 이 판국에 세종시 그 부동산 가격 폭등은 뭐 주식의 인버스 투자 비슷하게 대한민국 망하는데 투자하라 이런 거고, 버블 공식에서 훤히 보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면 세종시 원래 땅 부자들,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 무슨 목적이고, 고려연방지 관련 표시 매수 정치 누가 피해를 보는지, 세종시 원주민 토박이, 그리고 상투집구 융자 끼고 매입할 분들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먹고 떨어지는지,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이젠 정말 끝하자. 이제 한국형 MMT 스스로 끝낼 거면은 세종시도 하지 말자. CCP 역병 극복하겠지만 문지양발 디플레이션은 들어갈 거고, 노태우 시대 같은 가격 조정은 없고, 그리고 1차 분기 12월, 2차 분기 3, 4월, 그 문밥 9월 설은 좀 보단 좀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내년 3, 4월 달에 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을 거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여파로 내년 3,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물 경색이 갈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럴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 이렇게 변경됩니다. 표심 얻으러 버블주의, 표심 얻으러 버블 꺼트리고, 뭐 이거 뭐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히틀러에게 게르만족, 문장에게 특정 향후에 이것 빼고 모두 자의적 정치. 미친 운전자가 아니에요. 보네포가 말한 건. 히틀러에게 인종 빨아주기로 해가지고 자의적 정치다. 음주운전 문장의 운전대, 이거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